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동화의 플롯으로는 아주 최고죠. 유혹의 플롯과 더불어서 가장 동화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롯을 이렇게 안내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책은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은 오직 메이드 바이 은재TV예요. 오늘 그 추구의 플롯도 제가 기승전결 4단계로 나눠드릴 거예요. 또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플롯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플롯 책을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이미 읽으셨대요. 그 책은. 근데 이 책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푸른 책들에서 등단을 했는데 푸른 책들 신영건 대표님께서 제가 책 낼 때 가니까 요 책 한번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시고 작품을 보시고 영화, 드라마, 동화, 뭐 소설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이게 이 플롯이구나라고 감을 잡으시고 본인 혼자 스텝 바이 스텝을 좀 찾아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추구의 플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플롯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플롯이고요.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플롯이고 동화의 플롯으로는 아주 최고죠. 유혹의 플롯과 더불어서 가장 동화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1000년 전 길가메시 서사시, 돈키호테, 이하손의 황금깃털을 찾아서 오즈의 마법사, 서유기, 스탠바이 웬디라는 영화가 있고요.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길 위에서 펼쳐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소년 소설이 바로 이 하이킹걸즈 김혜정 작가님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추구의 플롯이에요. 추구가 가장 먼저 추구의 플롯을 할 때 설정해야 되는 거는 길을 떠나기 위한 표면적 이유를 반드시 설정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그 추구하던 것을 얻어도 되고 못 얻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건 이 표면적 이유가 아닌 진짜로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울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하고 파랑새라는 작품입니다. 겨울왕국 그 작품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영화 코코 보셨나요? 코코 앞에 그 울라프가 그 전통 찾으러 떠나는 얘기 있죠. 그 얘기예요. 21분짜리 단편이고요. 제가 코코 보고 나오는 길에 아이고 이게 추구의 플롯이네 라고 했어요. 전형적인 추구의 플롯입니다. 그리고요. 추구의 플롯에 정말 바이블이 뭐냐? 바로 파랑새라는 동화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파랑새 찾으러 갔는데 틸틸과 미틸이 우리 그 동요에선 찌르찌르 미치루잖아요. 그게 일본식이라던데 그 틸틸과 미틸이 이 모험 끝에 파랑새를 찾았지만 죽고 찾았지만 변하고 찾았지만 놓치고 그렇게 안타깝게 왔는데 그 개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파랑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이게 추구의 플롯이에요. 이제 감이 확 잡히시죠? 이 파랑새라는 작품은 정말 잘 쓴 작품이에요. 진짜 제가 와 소름 이렇게 잘 썼나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은 벨기에 작가 마테를 링크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승전결 알려드릴 때 왜 이분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만한 분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야기를 잘 쓰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시면 정말 이야기 쓸 때 필요한 모든 거가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작품의 첫 번째 단계, 길을 가볼게요. 주인공의 표면적 목적을 설정하고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인공이 길을 떠날 때는요. 본인이 진짜 원해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리고 반드시 길을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동료와 함께 갑니다. 이게 추구의 플롯 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볍게 울라프로 한번 가볼게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모든 왕국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쌩 가버리고 둘만 남아요. 그래서 언니 우리도 크리스마스 전통을 하자 그랬는데 전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히키코모리였잖아요. 처박혀 있느라고 이게 전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엘사가 또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또 들어가요. 그걸 보고 우리 울라프가 저 공주님들을 도와야겠어 라고 하면서 길을 떠나요. 이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 전통을 찾아주기. 그리고 누구랑 함께 떠나나요? 그렇죠. 스벤이랑 떠납니다. 이게 작품의 기예요. 새는요 조금 더 복잡해요. 틸틸과 미틸은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예요.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역시 둘 다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전날 보니까 저 멀리 불빛에 부잣집 막 불빛이 환한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둘이 자신의 처지가 슬픈 거예요. 자, 이 주인공들의 결핍을 아시겠죠? 왜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나지? 흙, 흙, 흙 이러면서 울고 있고 막 금수저가 너무 부럽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요. 내 딸이 지금 아픈데 노래하는 파랑새를 가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가 좀 가져다 주겠니? 라고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달린 모자를 줍니다. 그랬을 때 네,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근데 이 남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지금 이 삶이 구질구질하니까 좀 떠나서 딴 걸 보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는 노래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그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죠. 그리고 누구랑 함께 가냐면요,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혀요. 빛의 요정, 우유 요정, 빵 요정, 불 요정, 사탕 요정, 개와 고양이까지 떠들썩하게 갑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중에 빛의 요정은 다음에 이 두 남매의 협자가 되고요. 고양이는 적대자가 돼요. 그래서 사건을 막 한 명은 방해하고 한 명은 해결해주고 이런 케미가 정말 좋아요. 이제 작품의 승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에피소드가 여러 개 나와야 하고요. 작은 기승전결, 에피소드마다 작은 기승전결 반전, 작은 기승전결 반전, 작은 기승전결 반전 이런 게 계속 나와주면 좋아요. 이게 작품의 승입니다. 그리고 기승전결 중에 가장 긴 부분이 바로 승입니다. 자, 일단 울라프를 볼게요. 울라프는 동네를 다 돌죠. 이게 승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우리는 지팡이 사탕을 만들어, 어떤 집은 양말을 만들어, 어떤 집은 불러, 어떤 집은 빵을 구워.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수거해가지고 선물로 주려고 막 술에 가득 실어요. 스벤한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에서는 사우나 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올라프는 끝나요. 그런데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이 작가님이 쓰신 파랑새는 정말 대박이에요. 대모험이 펼쳐지고요. 이거 안에서 어린이 독자들이 느낄 만한 모든 걸 다 담았어요. 추억, 공포, 슬픔, 이런 걸 다 담았어요. 자, 먼저 추억 나라로 갑니다. 이게 에피소드 하나예요. 이 안에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애틋한 시간을 보내죠.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나 손쉽게 파랑새를 줘요. 그래서 기승전결 다 끝났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추억의 나라잖아요. 죽어요, 파랑새가. 그러니까 이게 반전까지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앞으로 펼쳐질 사건 중에 작은 기승전결을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한 것 같냐면, 작가님이 물론 너희를 사랑해주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추억의 나라에 가서 만나는 건 좋지만 결국 집중해야 되는 건 너희들의 현재야, 그걸 말씀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정말 흥미진진한 밤의 궁전을 갑니다. 밤의 궁전은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누가 방해하냐면 고양이가 가서 필사적으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밤의 궁전을 지키는 사람이 아이들을 되게 막 괴롭히고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을 열 때마다 엄청난 공포, 질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린아이가 살 때 혹시 우리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 불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걱정, 불안을 대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문 하나가 남아요. 근데 이때 너무나 무서운 걸, 끔찍한 걸 많이 경험한 남매가 이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할 때 용기 있게 열어요. 그때 파랑새가 가득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파랑새를 가져와요. 여기까지가 기승전결이 끝났는데 마지막 반전이 있죠. 어렵게 얻은 파랑새가 나오니까 또 죽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길을 갑니다. 이번에는 숲으로 가요. 그랬더니 또 고양이가 가가지고 야, 나무꾼 자식들이 오고 있어. 그랬더니 나무의 정령들이 난리가 나죠. 우리를 괴롭힌 나무꾼의 자녀를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얘네를 위협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작품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추억의 나라는 약간 괜찮고 밤의 나라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가장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이 숲이에요. 작은 기승전결, 기승전결, 기승전결 있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행히 위기를 잘 해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복의 궁전으로 가요.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 전으로 갈게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반드시 나와야 해요. 울라프가 정말 그걸 잘 그려냈어요. 통을 가지고 스벤이랑 너무너무 즐거워 이러면서 막 가는데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애써 모은 게 정말 절벽 아래로 다 떨어지고 오로지 가진 거라고는 올라프에게 빵 한 조각이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 오렌지 빵이라도 갖다 줘야지 하고 막 뛰어가는데 위에서 매가 와서 빵마저 가져가요. 올라프가 애초에 이 여행을 떠난 목적이 전통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걸 지금 다 잃고 수레마저 잃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잃어요. 이런 걸 제가 항상 하는 말로 허위결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허위결말 맞추셨으면 진짜 강의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허위결말이요. 이 1막, 2막, 3막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프는 어떤 마음을 먹냐? 넌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안 돌아가 이러고 산속에서 그냥 파묻히려고 하는데 뒤에선 늑대가 쫓아오고 정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행복의 궁전으로 가는데 그토록 자기들이 원하던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가요. 그곳에서는 뚱뚱버와 사치부인을 만나는데 그들은 먹고 놀기만 할 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와, 금수저면 좋은 줄 알았네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의 요정이 이들을 이제 쫓아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데요. 이때 깨달음을 얻어요. 와, 진짜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면 자기 집안에 이미 행복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낍니다. 기쁨이 또 오는데요. 그 기쁨을 가만히 보니까 엄마랑 닮은 거예요. 엄마가 나 너희들 볼에 뽀뽀해 줄 때가 제일 기뻐 이러면서 엄마의 사랑의 기쁨이 자기들을 감싸요. 그걸 보고 이 남매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이 행복한 거구나. 꼭 이렇게 금수저 물고 사치스럽고 이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바로 실천하죠. 미래의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앞으로 태어날 애들을 만났는데요. 엄마 지금 뱃속에 있는 애들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양수 터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걔네한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꼬맹이가 물어요. 파란 아이가. 그랬더니 이 틸틸과 미틸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엄마는 참 좋은 분이셔.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 삶은 살만한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모든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그 파란 아이는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겠죠. 그리고 탁! 이 절정 부분이 끝납니다. 할 말 남겨놓고 있어요. 주인공이 원래 목표는 못 이루지만 깨달음을 통해 성숙해진다. 등장인물은 반드시 자기가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이도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고요. 길가메시도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주인공이 추구하던 것을 찾아도 되고 못 찾아도 돼요. 근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추구하던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중요한 다른 인생의 깨달음을 얻으면 됩니다. 올라프 먼저 할게요. 안나하고 엘사가 다락방에서 뭔가를 찾고 올라프를 찾습니다. 근데 올라프는 시무룩하죠. 오, 안나가 뜻밖의 것을 보여줘요. 올라프, 우리 크리스마스 전통을 찾았어. 그건 바로 너야. 내가 히키코모리였을 때 안나가 매일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한테 카드도 보내주고 인형도 보내줬어. 그러니까 우린 크리스마스다 하던 일은 바로 너를 만든 일이었어. 너는 우리 전통이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의 주제가 담겨있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 크리스마스 전통이라는 형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형식이 없어도 되고 긴 세월 너도 고통을 겪었고 나도 고통을 겪었는데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너와 내가 지금 이렇게 손잡고 춤추고 자매로 아름다운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해 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 너무 이 결말이 동화스럽고 재밌지 않나요? 이게 추구의 플롯 결말이고요. 파랑새는 이렇게 끝나죠. 눈 떠보니까 꿈이었네? 그 순간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려요. 요술 할머니예요. 그래서 어머, 요술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 파랑새 못 찾았어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무슨 얘기니? 난 요술 할머니가 아니고 옆집 할머니잖아. 우리 딸이 아파서 그러는데 노래하는 파랑새를 찾으면 병이 싹 나을 것 같다구나. 파랑새가 어디 없을까? 했는데 그때 틸틸과 미틸의 눈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 집에서 키우던 회색 비둘기가 있었는데 걔가 온몸이 파랗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그 할머니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깨닫죠.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데 결국 행복은 우리 곁에 있구나 라는 걸요. 이 추구의 플롯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 추구의 플롯대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추구의 플롯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자체가 등단도 하고 싶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싶고 인세로 먹고 살고 싶고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당장 성취할 순 없지만 우리가 지금 승에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에서. 이 승에서 작은 기승전결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표면적 목적에도 도달을 하고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김영하 작가님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 맨 앞부분에 추구의 플롯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문을 읽어드리고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추구의 플롯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